나의 시어머니는 왜 나를 미워할까? 첫 만남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내가 그녀의 무언가를 빼앗아간 사람처럼. 결혼식 날 아침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이 여자가 우리 준호를 정말 괜찮을까? 그날부터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 2주차 첫 번째 일요일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놓인 갈비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내 얼굴을 간지럽혔다.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이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평가하듯 심판하듯. 맛있어요, 어머님. 그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대신 준호를 향해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 예전처럼. 예전처럼. 그 단어가 내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꽂힌 어였다. 나는 예전에 없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대학원까지 나왔고 외국계 기업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일한다. 그런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였다. 요즘 회사 어때? 시아버지가 물었다. 바쁘지만 괜찮아요. 다음 주에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래서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결혼했으면 가정을 돌봐야지. 준호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 손가락이 젓가락을 너무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저도 요리해요, 어머님. 준호는 잘 먹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우리 아들 얼굴이 헬쑥해진 것 같지? 준호는 멀쩡했다. 오히려 요즘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가 아들을 굶기고 있는 몹쓸 며느리였던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엄마가 좀 그래. 좀?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내 엄마는 나를 싫어해. 아니, 증오해. 그런 거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 모두가 하는 말.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한 달, 1년, 10년, 2달이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내일 집에 와. 김장 담그려고.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워크숍이 있어서. 워크숍?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김장도 안 도와주고 무슨 워크숍을 가?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이래. 심장이 쿵쾅거렸다. 화가 났다. 억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력했다. 어머님, 이건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커리어보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 결혼했으면 가족을 우선시해야지.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항상 참았다. 다음 날 나는 워크숍에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의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며느리가 김장도 안 도와주고 회사 일한다고 안 왔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내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왜 나만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나도 사람이다. 나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일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준호와 싸웠다. 왜 엄마 편만 들어? 왜 나는 매번 이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맞춰야 해?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나를 싫어하잖아. 인정해. 네 엄마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석 달째 나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매주 일요일 시댁을 방문했다. 손에는 항상 선물이 들려 있었다. 과일, 건강식품, 꽃.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다. 어머님,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그녀는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고마워하지 않았다. 돈 쓸 데가 없니? 이런 비싼 거 검소하게 살아야지. 나는 웃었다. 늘 그랬듯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바닥을 닦았다. 시어머니의 등 뒤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인정받고 싶었다.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나는 여전히 부족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네. 여기 기름기가 남았잖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가르쳐 주어야 해. 내 손이 뜨거운 물에 빨갛게 부어올랐다. 세제가 피부를 따갑게 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의 친구 모임을 우연히 들었다. 거실에서 그녀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다. 며느리는 어때? 글쎄, 괜찮긴 한데 뭔가 차갑달까? 감정이 없어. 우리 아들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차갑다고? 나는 매일 그녀 앞에서 웃었다. 친절했다. 공손했다. 그런데 차갑다고? 그리고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가족보다 회사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일하는 게 죄인가? 내 커리어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가?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언제부터 내 눈에서 빛이 사라졌을까? 넉 달째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일요일 또 시댁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준호의 생일 파티였다. 나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만든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했다. 어머님,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괜찮아. 내가 다 했어. 네가 바쁜 걸 아니까. 그 말에 담긴 비꼼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중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꺼냈다. 내가 만든 케이크가 아니었다. 유명한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였다. 생일인데 제대로 된 케이크로 축하해야지. 제대로 된 케이크. 나는 3시간 동안 만들었다. 준호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그런데 그건 제대로 된 케이크가 아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러졌다. 내 안에서. 어머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만든 케이크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먹자. 우선 이거부터. 나중에. 항상 나중에. 내 노력은 항상 나중이었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하지만 끝없이. 누가 내 노력을 봐주나?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내 엄마.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난 사람이야. 로봇이 아니야. 매번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평가받고, 지쳤어. 준호가 나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넌 이해 못해. 넌 엄마의 아들이니까. 넌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난 매일 증명해야 해. 내가 좋은 며느리라는 걸,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 5달째 나는 회피하기 시작했다. 시댁 방문을 줄였다. 핑계를 댔다. 일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친구 결혼식이 있다.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준호는 알아챘다. 엄마가 섭섭해 하셨어.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비통한 웃음. 더 노력하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난 내 자신을 버렸어. 내 목소리를, 내 꿈을, 내 정체성을. 그런데도 부족해? 그럼 대체 뭘 더 버려야 해?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김씨 가문의 며느리? 준호의 아내? 아니면 나는 그냥 나 한 명의 인간인가? 6달째 전환점이 왔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했다. 가벼운 낙상 사고였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며칠 있어야 했다. 준호가 일 때문에 바빴기에 내가 간병을 맡았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다. 하지만 병실에서 그녀를 보며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는 약해 보였다. 처음으로. 무적처럼 보였던 그 여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자가 보였다. 물 좀 줄래? 그녀가 말했다. 나는 컵을 건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컵을 잡아 그녀의 입에 대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을 봤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두려움. 그녀도 무서웠던 거다. 아들을 잃을까봐, 가족이 변할까봐,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어머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전 어머님의 적이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머님의 며느리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도 노력할게.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7달째 변화가 서서히 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웠다.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 아주 가끔 작은 인정의 말이 섞여 있었다. 오늘 음식 괜찮네.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작은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나 자신으로 존재하려 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와. 전에 같았으면 불가능한 대화였다. 8달째 어느 일요일,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드라마는 너무 과장이야. 우리는 저렇게까지 안 싸우잖아?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어머님, 저희 꽤 많이 싸웠어요. 그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이었다. 우리 둘 다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농담을 던진 거였다. 처음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찬.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오늘 엄마가 달라 보였지? 준호가 말했다. 응. 조금? 네가 노력해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 난 그냥 나로 존재할 뿐이야.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우린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괜찮아. 9달째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협상이다. 경계 설정이다. 상호 존중의 과정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인정한다. 그것도 충분하다. 10달째 추석이 다가왔다. 전에는 이 명절이 악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덜 무서웠다. 차례상 준비 도와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물론이죠, 어머님. 몇 시에 갈까요? 4시간에 맞춰 일 끝나고 와도 돼. 나는 미소 지었다. 추석 당일,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가 내게 갈비 양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하면 돼. 너무 많이 넣지 마. 간이 세지면 안 돼. 네, 어머님. 그리고 그녀가 망설였다. 잘하고 있어. 내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음식. 잘하고 있다고.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가 아닌. 11달째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시어머니가 내 요리를 칭찬했다.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크다.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긴장감이 있고 때로는 오해도 생긴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잃지 않으니까. 1년째 기념일. 결혼 1주년이었다. 준호와 나는 조촐한 식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준비할게.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었다. 이거 저 좋아하는 건데 나는 놀라서 말했다. 알아?
준호한테 들었어. 그 순간 무언가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끼고 있던 것이었다. 이건 어머님 거잖아요. 이제 내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1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나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그녀도 나를 안았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날 밤 반지를 손에 끼고 봤다. 금반지가 불빛에 반짝였다. 이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다. 이건 인정이다. 소속감이다. 사랑의 시작이다. 지금 1년 2개월째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시어머니와 나는 가끔 의견이 다르다.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노력이고 존중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나?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나?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존중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제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올 수 있어? 네, 어머님. 갈게요. 좋아.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 나는 웃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참았을까? 아니면 더 일찍 맞섰을까? 나는 두 가지 다 했다. 참다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춤이다. 때로는 발을 밟기도 하고 리듬을 놓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움직이는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 영원한 갈등? 어쩌면. 하지만 영원한 불가능? 절대 아니다. 우리가 증명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일이 새로운 챕터다.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총 글자 수 16,024자.